내 몸에 혈전이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테스트 이런 거 서재권 선생님 없습니까? 몸속의 혈전 여부 테스트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요? 이것이 또 뭐예요? 집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주간단 혈전 자가 테스트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몸속의 혈전 여부 테스트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요? 이것이 또 뭐예요? 집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과연 이것의 정체는? 양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머, 마치 그게 집에 있대. 선생님 진짜. 뭐 은수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집이 중요한 게 지금 집에 갈 뻔했네. 우리가 위험해도 좀 집에서 뭔가 옆에 누가 사람 있을 때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길에서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테스트를 집에 가시면 하시면 좋겠는데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왼손으로 코 있죠? 예, 코를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습니다. 아 왼쪽. 그 코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바깥으로. 곧바로 오른손으로 코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습니다. 어허 이렇게.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어허.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어허. 자, 네. 혈전 없어지나 이렇게 되면? 이걸 테스트. 10번 정도 하시는 거를 얼마나 빠르게 하시느냐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 빠르게. 잘 되세요? 나 좀 빠르다. 굉장히 빠르시네. 좀 빠르다. 아니 우리가 하는 순서가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요 앞으로 와서 잡고 어깨가 괜찮으신 분은 머리를 지나서 뒤로 해서 뒤로. 이렇게 잡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요. 예, 또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터치. 이렇게 하시고. 터치. 네. 터치. 네. 터치. 코가 왜 여기 잡히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잡혀 이렇게 이거 네. 뭐야 이거 근데 이 동작에 왜 혈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네, 실제 뇌졸중이 온 사람들은 이 동작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예, 그 이유가 되뇌의 운동 피질 하나하고 손에서는 균형 감각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상이 오게 되면 당연히 되겠지 하는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나도 모르는 이 혈전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빠르게 해야 이게 되는 겁니까? 엄청 빠르신데요? 거의 달인이신데요 지금. 잘한다 잘한다 혈전 여부 테스트 달인이세요. 여러분 혈전을 없애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만기와 함께 혈전 없애는 운동 가시죠 아니요, 제가 시범 보이려고. 시범으로 어느 정도 속도인지만 아니,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 잘한다 네, 이게 너무 빠르면 정신이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순서가 맞다는 정도로 본인이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 자기만의 속도가 충분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혈전 관리에 더 힘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혈전 위험 신호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혈전 위험 신호.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 근데 저는 패스트푸드를 안 좋아하고 싶지만 너무 맛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지방에 저 콘서트가 많아요. 근데 콘서트 하러 내려가는 길에 휴게소를 들리면 나는 그렇게 핫도그를 그 유혹을 못 벗어나겠고 그리고 가끔 피자, 햄버거 너무 먹고 싶지 않나요? 큰 사이즈. 그러니까,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더블 버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패스트푸드하고 혈전하고 그렇게 관계가 아주 깊은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생각할 때는 세균 덩어리, 그러니까 박테리아 덩어리를 먹는 것처럼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감염에 걸린 것처럼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DNA 자체가 좀 변하게 돼요. 이 면역 세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어디로 돌아다니냐면 혈관에 타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혈전을 일으키고 또 질병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엄지 선생님 중에서도요, 과로와 패스트푸드 중독으로 혈전이 생겨서 고생했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우승민 선생님 그 실제 그 뇌졸중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저희가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먼저 CT 사진을 보면 가운데 소문자 X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네. 저 부분이 이제 뇌실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는 뇌 척수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하얗죠. 네. 그 하얀 부분이 바로 출혈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출혈이요? 그 옆에 보면 MRI 사진이 있어요. 네. MRI 사진 보면 그 근처에 가운데 보면 까만 동그라미 점이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 부위가 아마 출혈이 발생한 위치 같고요. 이 경우에는 뭐 사실 치료는 둘째치고 편측으로 아마 마비나 아마 기능 장애들이 생겼을 것 같고 뭐 언어 장애나 뭐 식사하는 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상황이어서 아마도 굉장히 암울했고 충격적이었고 상실감도 굉장히 크셨을 것 의사 같습니다. 선생님이죠.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신경외과 주치 선생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혈관 깊은 데서 터져가지고 이 수술은 어려울 것 같다, 시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시술 후에도 피가 안 멈출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안 멈추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멈추면 사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워 있는데 하얀. 그때 아이가 사실 100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시술은 이제 동의서에 누군가 사인을 해야 시술을 할 수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사인을 하다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요. 아이고 아내분께서 얼마나 상상이 안 되지. 우리 충격이셨으면 남편이 잘 안 되면 청천벽 날벼락이죠 이거. 아유. 그래서 어떻게 시술 받고 뭐 좋아지신 거죠? 시술은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뇌출혈은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수술 직후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뭐요? 바로 뇌경색이었어요. 어머. 그리고 뇌경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왼쪽에 편측에 마비가 온 거예요. 이제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보면은 마비가 좀 중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선생님은 좀 심했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휠체어 타기도 힘들고 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말도 잘 어눌하게 막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게 계속 잘 안 나오니까 그 충격이 그렇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이상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에 뇌경색까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일이 있었던 게 큰 병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는 자만했던 것 같아요. 뭐 좀 내가 의사고 내 진단을 할 수 있고 설마 내가 지금 38인데 당연히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특히 그때 대학병원에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고 밤낮이 없었습니다. 정말 집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빨랫감 갖다 주러 갔을 정도로 뭐 바빴고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의국이라고 있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생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잔뜩 먹을 거. 아까도 말한 홍지민 씨 말한 맛있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건 그냥 이렇게 먹고 다시 가서 또 일하고 하고 잠 또 안 자고. 당연히 뭐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생활 태도나 식습관 이런 것들이 아예 망가져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사의 말은 따르되 의사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지금 뭐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왜냐면 아니, 뭐- 너무 맞는 말 같아.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의사들이 평균 수명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짧아요? 좀 짧은 편이고.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검진도 일반인들보다 잘 안 받아. 어머, 왜 웃긴다. 하세요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시켜놓고.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정작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할수 받을 있다.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소홀하는 것 같고 네. 살짝 그 줄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처음 뇌출혈이 딱 왔을 때 약간 전조 증상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갑자기 와요. 증상이 네, 없다고요? 갑자기 팍 닥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빵! 예, 갑자기 진짜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가 앞으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예, 만화책처럼 쏟아져요. 만화책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 갑자기? 예, 말 그대로 이런 혈관 혈전 질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찾아보니까 정말 그 침묵의 살인도 딱 이게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확 오는 거예요. 와, 그 진짜 힘드셨겠네요. 너무 답답해요. 힘들겠네요. 답답해. 힘들기도 너무 힘들지만 답답해요.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 뇌가 한 번 망가지면 완전히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몸이 잊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쪽의 뇌가 그리고 사용하지 않던 뇌가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걸음마 과정부터 배운다는 생각을 갖고 되게 열심히 재활했어요. 지금 어머. 어머, 웬일이냐. 어머,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네. 저게 아마 한 달쯤 됐었을 때예요. 예. 아니, 제대로 잘 못 걷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근데 실제 저 때는 진짜 기뻤어요.
아, 이 정도가? 예, 처음 걸었을 때 사진이라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좀 많이 걸으시네. 아까 보니 이때는 아마 3개월 정도 됐었을 텐데 3개월. 이때는 문제가 발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걸으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뚝 떨어뜨리고 올라가서 뚝 떨어뜨리는데 이게 하기도 전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아.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쯤은. 예. 야, 진짜 세상에 지금 이렇게 건강한 선생님이 저렇게 한 발 떼기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오셨어요. 정말 이 피나는 노력에 박수 드리고 싶어요. 정말 희망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려요. 네.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재활 운동으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걷기만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뭐 다른 거를 또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첫 번째로 손에 대한 훈련이에요. 뇌에서 적용하는 부분 중에서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커요. 손의 재활이 맨 처음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이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건 종이컵인데요, 선생님? 네, 종이컵하고 동전이에요, 동전. 아, 동전? 이게 동전을 사용한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단순한데 실제로 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네네네. 이게 재활훈련에 좋은 게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담당 재활학과 선생님이 되게 많이 시키셨는데요. 엄지하고 검지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지, 검지를 이렇게 갖다 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잡는 거죠. 이렇게 잡고 뒤집고. 뒤집는 거. 이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동작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뒤집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떨리죠. 약간 좀 예. 저렇게까지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떨리고. 진짜. 네, 처음엔 진짜 답답해요. 이걸 내가 왜 못하고 별거 있지? 아닌데. 그렇게. 동전을 뒤집고 그 다음에 네. 이거 진짜 단순한 거거든요. 컵을 잡고 찻잔에 컵을 하나씩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넣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재활을 하는 거예요? 네, 재활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쓰죠. 손 전체를 쓰죠. 이렇게. 잡죠. 그래서 손목을 쓰는 거예요. 손목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재활이에요. 그런 기억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재활은 간단한 거예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일상에서 이걸 하잖아요. 지금도 대학병원에 있는 그 누군가 입원해 있는 재활 환자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운동 말고 식단 관리도 궁금하다. 궁금해요. 어떻게 네. 하셨는지. 뭐 패스트푸드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식단도 싹 바꾸셨나요? 네, 제가 식습관도 싹 바꿨어요. 또 뭘 또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아, 또 뭐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해요. 주섬주섬 밑에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뭐가 밑에 많이 올라와. 토마토랑 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다. 주식과 간식으로 즐기던 패스트푸드 대신 식사는 저염식으로 챙기기 시작했고요. 간식도 바꿨어요. 진짜 혈전 없애기 위해 드셨던 식품 지금 보여주셨는데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은 토마토 가지를 뭐 어떻게 드신 거예요? 말려줬어요, 아내가. 말려요? 네, 말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토마토 말랭이 그리고 가지 말랭이 영양 간식으로 저는 그렇게 말려서 먹었어요. 아니 가지 말랭이, 토마토 말랭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맛있어요. 우리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때 100일짜리 아들이 6살이 됐거든요. 이 가지 말랭이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가지를 일단은 먹기 좋게 자르는데요. 토마토는 요만한 거를 2등분으로 잘라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동그란 기계 있는데 거기 놓고서 한 10분 정도 돌려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치거든요. 되게 너무 간단하네요. 간단하다. 네, 간단해요, 되게. 에어프라이어 160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혈전 없애는 데 도움 주는 가지와 토마토 말랭이 완성. 가지하고 토마토가 실제로 혈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특히 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 속에 들어있는 여러 노폐물, 또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기 때문에 혈전의 위험도 줄이면서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지방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서 비만을 억제하고 또 대사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울토마토도 보여주셨는데 혈전 없애는데 이거 방울토마토 도움 됩니까? 네, 저도 매일 먹는 게 토마토인데 서양 속담에 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가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속에
리코펜 성분 효능에는 혈전 형성을 막아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핀란드 대학 연구팀이 46세에서 65세 남성 1,031명을 대상으로 평균 12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결과 혈중 리코펜 수치가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평균 55%나 낮았고 허혈성 뇌졸중으로 국한했을 때는 리코펜 혈중 수치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59%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요리하는 의사 임상진 선생님이 맛 좋은 가지 토마토로 맛있는 건강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믿고 먹는 임상진 선생님의 요리. 야, 오늘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뭡니까? 네, 오늘은요. 네. 아까 우승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강식인 토마토와 가지로 가지 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보트요? 와. 요트 보트? 와. 아니, 가지로 가지고 뭐 배를 타고 지금 그러니까요. 바다 갑니까? 보트. 와, 기대됩니다.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현재 재료는 이 가지와 이 토마토가 이제 메인 재료고요. 이 세 가지 색깔의 파프리카 그리고 이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피자 치즈죠. 재료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가지가 있는데 반으로 아우, 이 소리 좋아.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네. 이 가지를 속을 파낼 건데 가지를 보면 이렇게 씨 부분이 있어요. 씨 부분을 이제 스푼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파내서 이제 버릴 건데 버리는 게 이제 아깝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이거 저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 가지 속도 먹거든요. 먹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운 분들은 버리지 말고 말렸다가 가지 나물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트가 되는구나. 그렇죠. 진짜 보트 모양이네요. 조금 더 통통한 가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제 보트 모양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채워놓을 재료들이 있는데 먼저 세 가지 색깔의 파프리카들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가 알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재료들 버리지 않고 이렇게 쓸 텐데 이 파프리카 손질하는 방법들은 위아래를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 쉽네요. 아, 나도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씨는 당연히 버리는 거죠. 와, 이거 그래가지고 꿀팁이다. 이렇게 하면 근데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깔끔하네. 하는 거예요. 이제 요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색의 파프리카를 잘게 잘라 준비하시고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네. 아까 이제 속을 파는 가지를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풍미가 아주 그냥. 그다음에 소금을 살짝 뿌립니다. 그 올리브유를 바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가지에는 지용성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하면 음식물에 있는 지방에 도움을 받아서 흡수가 잘 되게 되는데 올리브유 같이 좋은 지방을 쓰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흡수율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자, 이제 야채들을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넣을 때 살짝 요 피자 치즈죠, 모짜렐라 치즈를 이제 넣어주는데 그래, 저런 거 좀 들어가줘야 돼. 같이 이렇게 속에 넣어줘야지 얘네들이 이제 잘 안에서 모여서 그렇구나. 모여서 서로 옮겨주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겉에도 이제 나중에 뿌려줄 거지만 속에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그렇구나. 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 방토 아주 듬뿍 채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보기만 해도 사실은 진짜. 이제 더 넣고 싶은데 전자레인지에 넣을 땐 얘가 뱅글뱅글 도니까는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할 때만 이쑤시개로 고정을 하시면 좋아요. 딱 잡아주는구나, 어머, 틀을. 어머.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동안 돌릴 거예요. 네. 색깔만 해도 뭐 이미 눈에서 맛은 반 왔다 갔어. 네. 뭐 아니 모양만 봐도 너무 기분이 벌써 기분 좋아요. 와. 2분 동안 돌릴 거예요. 지금 우승민 선생님 굉장히 좀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기대 예, 많이 예. 되십니까, 지금? 네, 맨날 말린 것만 먹다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 먹게 되니 참 기대됩니다. 네. 3초, 2초, 1초. 됐다.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본인이 만들고 우아해. 너무 기우신 거 아니에요? 오! 야! 나왔습니다. 와, 안 흔들렸어. 와, 무사히 도착했어요, 보트가. 오, 세상에. 이렇게 너무 귀엽다. 가지보트 완성됐습니다. 먹어요. 냄새도 굉장히 좋은데 저희 앞에 또 시식 저희 준비했으니까 네, 먹어볼까요?
간이 너무 잘 맞는다. 와, 괜찮아요? 맛있다. 맛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아, 이게 혈관적인 나오니까 나 많이 먹어야 돼. 혈전 막는데 또 도움 많이 되니까. 내가 보니까 치즈를 넣어가지고 치즈하고 올리브유하고 이 채소 파프리카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품고 있네, 품고. 사실 우리 아들이 매일 간식으로 말린 것만 주니까 좀 질리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양도 보트 모양이라서 애들이 딱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다. 영양 만점 가지보트 드시고 혈전 완화에 도움받으세요.